저는 이제 이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함께 걷는 소설이라는 책을 골랐는데요. 이 책은 우정이라는 주제를 해가지고 단편이 한 7개 정도 들어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서 저는 굴 드라이브를 골랐습니다. 굴 드라이브? 네, 굴 드라이브. 굴 좋아하세요? 아니요. 아, 진짜요? 죄송해요. 취해갖고. 아, 네. 굴이랑 드라이브라는 단어 어울리는 것 같나요? 네. 도대체 왜 어울리는지 저는 이 제목을 보자마자 NG 아닌가요? 저는 제목을 보자마자 굴이랑 드라이브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지 했는데 이제 소설을 읽다 보니까 아 이것들이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첫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은 선생님들 무진기행 아시나요? 네. 그럼요. 네, 무진기행 참 유명한 작품이죠. 그것처럼 이제 주인공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제 서울에 살아요, 주인공은. 근데 고향까지 4시간 정도가 걸려요. 되게 오래 걸리죠. 그래서 자주 가진 않았어요, 평소에. 자, 근데 이 주인공이 왜 고향에 가나? 왜 고향에 갈까요? 고향에 왜 가세요? 엄마 부모님을 뵈려고. 현역 코스프레 하고 계시죠. 자, 이 주인공은 왜 고향에 가냐면은 이제 삼촌이 고향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소개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요. 이 주인공은 마침 서울에서 일하던 곳이 계약 만료가 돼요.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진 참에 아 그래 고향이나 가보자 이러고 가게 되죠. 이제 고향에 가가지고 이 주인공은 근데 고향에 대한 즐거운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고향은 한 번도 나를 환영한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고향에 대한 좋은 인상이 전혀 없어요. 집에 가자마자 이제 삼촌이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일자리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 그 일자리가 남자랑 이제 결혼 자리를 주선하는 거였던 거예요. 일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결혼이나 해라 네, 그런 의미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화가 나가지고 삼촌한테 전화를 해서 삼촌 이런 일로 나를 여기로 불러들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삼촌이 아 일단 알겠는데 삼촌이 지금 굴 양식장을 하세요. 근데 삼촌이 노로바이러스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손이 모자르다. 일단은 알겠으니까 우리 가게 와가지고 일 좀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이 주인공이 삼촌네 양식장으로 가게 되죠. 이제 거기서 주인공이 해야 될 역할은 배달 알바였어요. 배달 알바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려고 가만히 있는데 저 무슨 일 해야 돼요? 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작업 반장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작업 반장이 이렇게 걸어와요. 근데 그 반장이 자기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반장이 여기서도 작업 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랑 인사를 하는데 사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서로 이제 싫어하는 사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친구랑 그냥 약간 얼떨결에 그냥 인사를 하고 일을 하러 나서죠. 근데 이제 이게 배달 알바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주인공이 그 동네를 이제 운전을 하는데 뭔가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아까 제목이 굴 드라이브였죠.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향의 어떤 점은 좋은 추억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된대요. 그러다가 이제 일을 다 마치고 저녁이 됐는데 아까 그 반장이었던 친구한테 전화가 와요. 그러더니 우리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네 집으로 불러요. 반장네 집으로. 그래서 반장네 집으로 갔어요. 가는 길에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고등학교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나는 정말로 반장을 싫어했었어요. 왜 싫어했냐면은 반장이 나를 너무나도 싫어했기 때문에. 얘가 나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나도 얘를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장네 집에 근데 가긴 해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이기도 하고 그래서 반장네 집에 갔더니 반장이 굴 부추볶음을 해줘요. 아까 읽다가 이거 굴 부추볶음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쳐봤는데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생굴로 하는 거예요? 네, 생굴로 이렇게 부추볶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굴 안 좋아하신다면서? 아니 궁금해서. 생굴을 안 먹거든요. 부추볶음에 이제 술을 한 잔 먹다가 반장이 문득 이런 말을 해요. 옛날 일에 대해서 나는 너한테 사과를 하고 싶다. 그래서 옛날 일?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옛날에 나는 너를 정말 싫어했었다라고 반장이 고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싫어했냐 했더니 그냥 싫어할 만한 것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싫어했어야만 했다. 그러니까 딱히 명확한 이유도 없었던 거죠. 그렇게 싫어했대요. 그래서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봐요, 반장이 나에게. 근데 나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맞아요. 진짜요? 아니, 나는 그 사과 받아줄 마음이 없어. 라고 하면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 반장이 이러니까 내가 너를 싫어했지. 라는 식으로 이제 감정이 완전 치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분위기도 이상해져서 이제 난 가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가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서 이제 술을 마셨으니까 대리 운전을 하려고 그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반장이 갑자기 운전자석에 타는 거예요. 그러더니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근데 반장도 같이 술을 먹었잖아요. 먹었는데. 그러니까 심지어 반장은 면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드라이브가 그냥 상상 속의 드라이브였던 거예요. 운전대를 이렇게 잡으면서 자, 우리 지금은 베를린으로 갑시다. 이러다가 중국으로 갑시다. 근데 중국은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 홋카이도로 가요. 이러면서 이제 계속 운전을 하는 척을 하는데 뭔가 기분이 약간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이렇게 농담을 주고받다가 그 반장이 나 진짜로 용서를 안 해줄 거야? 라고 물어봐요. 근데 이 친구가 오랫동안 미움을 받았던 기억은 도무지 지워지지 않고 상처로 남아서 받아줄 수 없겠다 라고 했더니 그래 계속 나를 싫어해 라면서 이제 반장이 떠나갔고 이제 나는 여기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내려왔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서울로 올라가요.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문득 그 반장이 해준 굴 부추볶음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반장한테 굴 부추볶음 레시피 좀 알려줘 라는 카톡을 보내요. 그 반장이 알려줬을까요? 아니요. 반장은 그 굴 부추볶음 레시피가 담긴 블로그 주소를 딱 보내줘요.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뭐라고 하냐면 또 먹으러 와. 또 먹으러 우리 집에 와. 용서 안 해줘도 되니까 그냥 와. 라고 얘기를 하고 이 주인공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제서야 고향을 조금 그리워하는 마음이 생긴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이거는 이제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몇 년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영원한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원히 좋은 것도 영원히 나쁜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을 너무 미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미워할 때 이 주인공처럼 큰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반장이 했던 말처럼 큰 이유가 없을 수 있고 그리고 밉다 계속 입 밖으로 내뱉으면 더 미워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무조건 이게 좋게 지내라고 하지는 않지만 두 주인공처럼 언젠가 인연이라면 다시 친해질 계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에 몰입하지 말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강연서가. 근데 저는 들으면서 줄거리를 쭉 들으면서 어쩌면은 그 용서를 구하는 거에 어떤 진정한 의미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가 보통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내가 미안해라고 물론 얘기하는 게 힘들기는 하지만 그쵸. 어쨌든 미안해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방이 꼭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상대방이 안 받아주면 내가 미안하다고 했는데 왜 그래 하면서 상대를 탓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 줄거리를 들으니까 사실 진정한 사과는 그 사람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랑 관련이 없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과를 했다고 그걸 강요하는 게 진정한 사과가 아니라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그 소설에서 그런 어떤 진짜 사과의 어떤 의미를 보여준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진짜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소설인데 우정을 메시지로 하는 굉장히 좋은 소설이 아닌가. 아마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이런 경험이 있긴 하죠. 저도 이제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때 싸웠던 아니면 서로 미워했던 친구가 우연히 연락이 닿아가지고 다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내기도 하고 뭐 마음에 있었던 일을 사과하면서 다시 뭐 잘 되는 계기도 있고 안 된 계기도 있고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랬던 적이 많아서 저는 이제 그리고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 어렸을 땐 진짜 친했는데 커서는 진짜 안 친해지고 원래 정말 안 친했는데 갑자기 어른 돼서 엄청 친해진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그쵸? 엄청 많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시간에만 충실하지 그걸 굳이 끝까지 막 끌고 가야 된다 이런 부담감이 있으면은 굳이 안 그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이걸 읽으면서. 저는 여기까지.
다른 질문 없이? 없어요. 전 그냥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 애들은. 웃는 줄. 나 울 뻔했어. 이거 남자 생겼구나. 무슨 레전드인데. 애들 안 애들이 자꾸 싸우지 마,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막 이러면서 울어. 악어의 눈물, 악어의 눈물. 이거 편집시켜줘. 오케이. 이제 여기서 울다? 막 이러면서. 7편? 7편 해줬죠. 이번 쌤 책 소개하다가 갑자기 괜찮은데? 좋다. 훨씬 좋다. 저번 거는 뭐가 무슨 펭귄인지 귀여운지 나도 몰라. 노선인지 뭔지. 좋네. 한번 끊을까요? 오프닝을 좀 찍어야 돼요. 혹시 프로 유튜버